안녕하세요. 니들 코티즈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요, 귀여운 복조리백 만드는 방법을 보여드릴 건데요. 이거는 바닥에 이렇게 가죽 바닥판을 사용해서요, 탄탄하고 어디 이제 가서 바닥에다 이렇게 내려놓을 때도 안정감이 있고요. 그리고 오염에도 강한 그런 장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바닥에 이제 그 원형으로 만약에 코늘리기를 해서 만든다고 하면 그 과정이 좀 어려움이 있죠. 네, 그래서 어려운 과정 없이 그냥 단순하게 쭉 짧은뜨기만 하시면 되는 아주 쉬우면서도 예쁜 가방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복조리 모양으로 오므릴 수 있는 부자재들도 있지만요. 가죽 부자재보다는 그냥 자기 실을 그대로 똑같이 같은 소재를 이용해서 이렇게 쉽게 만들어 봤고요. 요게 이제 끈을요, 당겨서 앞에서 묶는 형식으로 하면 보기에는 예쁜데 그거를 사용할 때마다 묶었다가 풀었다가 그렇게 잘 하지 않죠. 그래서 양쪽에서 이렇게 당기면 쉽게 오므라들고 이제 풀을 때도 그냥 이렇게 쉽게 이렇게 가방을 열 수 있는 이런 방법으로 해서 알려드릴 거예요. 그리고 겨울에 좀 더 고급스럽고 따뜻한 느낌을 내기 위해서 이렇게 퍼얀을 이용해서요, 핸들 부분을 좀 감싸줘 봤어요. 네, 이것도 굉장히 쉬운 방법이거든요. 그런데 이제 단점이라고 하면 이렇게 이런 소재는 코가 잘 보이지 않죠. 네, 그런 부분을 좀 쉽게 그래도 뜰 수 있는 방법을 최대한 간단하게 좀 설명을 해드리려고 하고요. 그래서 여기에 필요한 바늘이요, 코바늘은 이제 7호를 사용해서 요 벨벳실을 7호 바늘로 짧은뜨기만 하시면 되고요. 이 퍼 부분은 저는 대바늘로 7mm를 이용해서 겉뜨기로만, 가터뜨기 아시죠? 겉뜨기로만 쭉 떠서 이렇게 감쌌어요. 그런데 이제 저는 코바늘 대바늘 둘 다 해봤을 때 대바늘이 조금 더 쉬었기 때문에 코를 찾아서 이렇게 바늘을 넣는 거가요. 코바늘로 해도 이렇게 구멍이 어차피 잘 안 보이거든요. 이 결도 가터뜨기를 했을 때 이렇게 일자로 털이 좀 나란히 이렇게 정돈이 되는 것 같아서 좀 더 예쁜 것 같아요. 그래서 대바늘을 혹시 안 해보셨더라도 아주 쉬운 기초 기법이기 때문에요. 그 부분을 좀 자세히 보여드릴 거고요. 그냥 나는 대바늘 하기 싫다, 요 퍼는 예쁜데 대바늘은 자신 없다 하시면 그냥 그대로 코바늘로 짧은뜨기만 하셔도 괜찮거든요. 네, 이렇게 해서 핸들 부분 깔끔하게 이렇게 겉에서 티나지 않게 연결하는 방법이라든지 이런 좀 구체적인 팁을 좀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사용한 재료는요, 원형 가죽 바닥판 소형 작은 거 이용했고요. 그리고 벨벳실 3볼하고 퍼얀 하나 들어갔고요. 그리고 끈 양쪽 끝에 달리는 스트링벨이라고 해요. 이런 부자재까지 패키지에 같이 구성해서 넣어 드릴게요. 도안 설명서와 영상 QR코드 그리고 여러가지 부자재와 실까지 모두 포함된 패키지는 니들 코티지 스토어에서 구매하실 수가 있습니다. 꼭 같은 재료가 아니어도 비슷한 느낌으로 뜰 수가 있는 간단한 방법이기 때문에요. 좋아하시는 다른 실로 응용해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지름 16cm 정원형 바닥판이고요. 바닥판을 이렇게 포장을 벗기고 보시면 이렇게 이중으로 되어 있어요. 두 겹을 이렇게 맞대고요. 이게 좀 약간 거칠은 면 있죠? 요게 이제 가방의 안쪽 면이 될 거예요. 그리고 바깥쪽에 이렇게 징이 있죠? 요게 나중에 가방을 다 떴을 때 바닥으로 가게 되는 거죠. 네, 우리가 뜰 때는 여기가 이렇게 이어지면서 겉면이 될 거거든요. 요거는 안쪽 면이죠. 그래서 겉을 보고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두 겹을 이렇게 잘 맞잡고 이렇게 잡으세요. 그리고 징하고 징 사이 가운데쯤에서 시작을 할게요. 사실 아무 데서나 시작하셔도 똑같습니다. 네, 편하신 곳에 딱 잡으시고 실을 이제 저는 베이지로 골라봤어요. 이렇게 해서 뜰 자리에다가 이렇게 놓고요. 이 실자락을 뒤에다 놓으면요, 뜨면서 같이 이렇게 감싸서 실을 정리를 하면 좋은데 그게 이제 뒤쪽에 있으면 이렇게 바늘에 자꾸 그 실까지 같이 걸리거나 그럴 수 있어요. 아직 익숙하지 않으신 분들은 뒤쪽에다 놓으면 좀 더 뜨기가 불편할 거예요. 그래서 차라리 보이게 그냥 앞에다가 놓으세요. 그리고 실을 이렇게 가지고 나옵니다. 사슬을 하나 이렇게 해서, 이게 이제 기둥코죠. 한번 묶어주는 역할을 하고, 얘는 한 코가 아니죠. 이 상태에서 그 같은 자리로 이렇게
또 들어가서 실 가지고 나와서 요 바늘이요, 딱 여기 바닥판에 딱 가장자리 선까지 올라왔을 때 걸어서 빼기, 이렇게 딱 맞춰주세요. 요거를 너무 힘줘서 당기면 손도 아프고, 그리고 요게 좀 이렇게 오므라질 수도 있어요. 너무 세게 뜨는 분들은 그렇게 되더라고요. 그러면 또 예쁘지가 않으니까요, 적당히 이제 올려주시는데, 그렇다고 해서 또 너무 느슨하면 가방이 힘이 없겠죠. 여기가 이렇게 흔들흔들 하면 안 되겠죠. 그래서 딱 맞추는 게 좋아요. 그리고 이제 둥근 부분에서는 한 구멍에 2개씩 이렇게 뜨면 코수가 대략 맞게 돼요. 2개를 떴죠. 다음 코에 또 넣어 볼게요. 구멍에 넣고, 넣을 때 요 실에 오른쪽으로 바늘이 이렇게 엎어지면서 나가죠. 걸고 그대로 가지고 나오는 거예요. 나와서 약간 들어 올려서 걸어서 빼기. 요거를 바닥판 사이즈에 좀 딱 맞춰서 이렇게 해주시고요. 팽팽한 상태로 이렇게 뜨면서 요 실자락 여기다 놓고 지금 감싸지고 있죠? 네, 뒷면도 이렇게 깔끔하게요. 이렇게 해주세요. 그리고 이제 벨벳실 같은 이런 종류는 이렇게 자른 단면에서는 실가루가 좀 떨어질 수 있어요. 근데 요 정도 감싸다가 나머지는 이렇게 깔끔하게 탁 잘라주시면, 그러면 안으로 다 깨끗하게 숨겨지고요. 네. 처음에 어느 정도 그 올풀림이 좀 있는 것 같다가, 예, 괜찮아요. 예, 나중에는 크게 신경 쓰지 않으셔도 괜찮습니다. 이렇게 해서 한 바퀴 돌아올게요. 네, 구멍마다 전부 2개씩 이렇게 떴고요. 이제 우리 이 가방은요, 단 구별 없이 그냥 나선형으로 빙글빙글 돌아가면서 짧은뜨기만 하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빼뜨기나 기둥코가 필요가 없어요. 그거를 하면 쭉 그 자리에 자국이 또 생기잖아요. 근데 이제 무늬를 넣어야 된다든지 그렇게 빼뜨기가 꼭 필요한 경우도 있죠. 근데 지금 이 가방은 그런 무늬 없이 그냥 심플하게 올라갈 거기 때문에요. 어디가 시작점인지 그런 것도 표시 안 하셔도 괜찮아요. 그냥 여기에서 이제 우리 처음에 떴던 요 짧은뜨기의 머리 있죠. 여기다 이렇게 넣어서 그대로 짧은뜨기 이렇게 넘어가면 됩니다. 쭉 올라가다 보면요, 단 경계가 뭐 그냥 의미가 없어요. 별로 차이가 나지 않거든요. 그래서 뜨면서 한 구멍에 2개 뜨거나 아니면 못 보고 그냥 이렇게 한 칸씩 건너가거나 그런 실수만 안 하시면, 네, 정확히 한 코에 하나씩만 잘 이렇게 떠주시고요. 그리고 뜨다가 좀 손땀이 뭐 느슨해진다거나 아니면 점점점 더 당겨져서 이게 좀 오므라진다거나 그러면 또 가방 모양이 또 약간 예쁘지 않겠죠. 네. 그래서 힘 조절을 좀 일정하게 해주시고, 빠뜨리는 코 없이 한 코에 하나씩 이렇게 짧은뜨기만 쭉 해주시면 돼요. 그리고 원형을 뜰 때요, 이제 더 이상 원형이 늘어나지 않고 이제 높이가 이렇게 올라가게 되잖아요. 이런 거를 뜰 때 그냥 자연스럽게 두면요, 이쪽 방향으로 처음에는 이런 식으로 더 잘 말려요. 근데 이렇게 계속 뜨면 나중에 물론 뒤집으면 되지만 좀 어려워지고 모양이 이상해질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어느 정도 한 요 정도 뜨다가 보면 요거를요, 모양을 요쪽으로 이렇게 바깥쪽으로요, 이렇게 올라가는 방향이 맞는 거죠. 네, 그렇게 방향을 잡으면서 가방 높이는 최소 18cm에서 20cm 정도까지만 쭉 올려주시고요. 20cm가 넘어가게 되면 요 바닥 사이즈일 경우에는 약간 비율이 좀 안 맞는 것 같아요, 저는. 그래서 요게 가로 세로가 좀 이렇게 동그랗게 모양이 딱 잡히는 그런 모양으로 만들 거라서 20cm 넘어가지 않도록, 네, 쭉 짧은뜨기 해주시면 됩니다. 네, 실 한 볼을 다 썼을 때요, 지금 높이를 보면요, 저는 바닥부터 약 10cm 정도 높이가 올라왔습니다. 네, 실 소요량의 차이를 한번 비교를 해보세요. 그리고 실 이제 새 실로 바꿀 때요, 물론 이제 뭐 묶어서 뜨면서 이렇게 잘 감싸면서 가도 되지만은 이제 매듭 없이 자연스럽게 넘어가는 방법이 있죠. 그리고 이런 벨벳 실은요, 묶어도 좀 스르륵 잘 풀릴 수도 있어요. 묶는 방법을 정확하게 하지 않았을 경우에. 네, 그래서요, 이렇게 놓으시고 이제 원래 쓰던 실이 거의 끝까지 다 됐을 때요, 다음 코를 이렇게 뜨고 코 머리 뺄 차례일 때 이 실을 이렇게 놓고요, 새 실을 손에 거는 거예요. 그리고 여유분 약간만 주시고 그 뜰 자리에다가 이렇게 대고요, 코 머리를 새 실로 빼는 거죠. 이렇게. 그러면
이제 묶지 않아도요, 실이 이렇게 이제 만나잖아요. 이거를 이렇게 놓고 그 다음 코를 뜰 때 바늘 등에 올라가게끔 이렇게 두고 감싸면서 떠주시면 돼요. 근데 지금 실이 좀 이렇게 이제 올이 풀려서 여러 가닥으로 보이죠? 네, 요거를 잘 모아서 잡고 다른 데 뜰 때보다 약간만 더 당겨서 이렇게 해주시면 거의 티나지 않고요. 그리고 실이 굵어서 여기가 좀 감싸면서 떴더니 두꺼워지는 것 같다 할 때는요, 요게 반은 지금 이번 단 뜰 때 감싸고 나머지는 반대 방향 쪽으로 나중에 안쪽에서 돗바늘로 이렇게 안에다 넣어 주셔도 되고요. 놔뒀다가 다음 단 뜰 때 감싸 주셔도 돼요. 예, 요거를 한 번에 이렇게 하기가 두꺼울 것 같다 하시면 예, 그렇게 하셔도 됩니다. 그래서 묶지 않고 이런 식으로 가면 매듭 자국 없이 다른 거 하실 때도 요게 좀 유용한 방법이에요. 근데 중간에 구멍 무늬가 있을 경우에는요, 실을 깔끔하게 감싸기가 어렵기 때문에 잘 매듭을 지어서 뭐 돗바늘이나 다른 코바늘 이용해서 코 사이로 잘 숨겨주시는 우리 원래 하던 방법이 그래도 가장 좋고요. 구멍 무늬 없이 이렇게 채워질 때는 이렇게 하시면 돼요. 한길긴뜨기 하실 때도 코 머리 뺄 때 새실로 빼서 그거를 이제 실을 양쪽으로 갈라서 이렇게 뜨면서 감싸는 방법으로 그런 식으로 하시면 됩니다. 네, 저는 바닥부터 쟀을 때요, 높이 18cm 정도까지 지금 떴습니다. 요게 짧은뜨기를 계속 한 방향으로 이렇게 원형으로 돌아가면서 뜨다 보면요, 약간씩 옆으로 이렇게 기울어지죠, 결이. 그래서 그 결에 맞춰서 재면은 사선이 되기 때문에 그게 아니라 수직으로 똑바로 바닥에다가 이렇게 가방을 세운 상태에서요, 그렇게 재주시고요. 지금 저는 평소보다 좀 촘촘한 손땀으로 떴어요. 가방이니까 좀 탄탄한 게 좋을 것 같아서 그렇게 떴고요. 혹시 약간 더 느슨하거나 뭐 실 종류가 달라서 좀 더 뭐 굵거나 그러면 약간 폭이 더 넓을 수 있겠죠. 요 폭 자체가 더 넓을 때는 높이도 그 비율에 맞춰서 한 20cm 정도로 조금 더 떠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네, 지금 제가 뜬 거는요, 반 이렇게 딱 접었을 때 폭을 볼게요. 그러면 25에서 26 정도. 네, 이렇게 나왔어요. 그럼 둘레가 50에서 52 정도 나오겠네요. 네, 그 정도일 때 높이는 18cm. 그리고 우리가 지금 단구별 없이 떴잖아요. 근데 그 시작점을 한번 찾아보면요, 다른데 이렇게 매끈한 데 말고 여기 구별이 되실까요? 여기서 이렇게 타고 올라간 모양이 보여요. 여기서 이렇게 겹쳐지면서 이렇게 올라갔죠. 여기가 이제 시작코인데 사실 요거를요, 찾기 어려우실 수도 있고 굳이 그거를 구별을 안 하셔도 괜찮아요. 이 정도 올라가면요, 어느 쪽에서 봐도 높이 차이가 그렇게 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원형에서 아무 곳에서나 멈추시면 돼요. 적당한 높이가 됐을 때요. 네. 이렇게 됐을 때 이제 여기서 우리 복조리로 오므리는 가방을 만들 거기 때문에 끈 끼우는 구멍을 만들어야 되겠죠. 여기에서 이렇게 해주세요. 사슬을 2개를 뜨고요. 하나, 둘 건너서 그 다음 코부터 하나, 둘, 5코 뜨고 사슬 2개 뜨고 또 2칸 건너기. 이렇게 해서 하면 딱 떨어지게 구멍이 12개가 나오거든요. 근데 이거는 이제 저랑 같은 요 바닥판을 사용을 하셨을 때 그런 거고요. 네, 구멍 간격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히 설명드리면요. 지금 제가 사용한 이 바닥판에 이 구멍의 개수가 42개예요. 그러면 한 구멍에 2코씩 떴기 때문에 84코가 되었죠. 84를 12로 나눴더니 7이 나오는 거예요. 7 곱하기 12 하면 84코죠. 네, 구멍을 12개를 만들게 되는데요. 이제 가방 바닥판을 뭐 타원형으로 좀 큰 걸 사용하셨다든지 뭐 종류가 달라서 코수가 좀 다를 수는 있는데 구멍의 개수를요, 짝수로 맞춰 주세요. 양쪽에서 이렇게 당겨서 쉽게 오므리고 이렇게 쉽게 벌릴 수 있도록 그렇게 할 건데요. 그렇게 할 때 구멍의 개수가
짝수인 게 좋습니다. 그래야지 이렇게 딱 양쪽 대칭을 딱 맞출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꼭 12개가 아니어도 되지만 구멍 개수를 짝수가 되게끔 그렇게 해서 그 코를 나눠보는 거예요. 그러면 혹시 딱 떨어지는 수가 아닐 수도 있죠. 저는 다행히 지금 7코로 딱 떨어지는데 그게 아닐 경우에는 약간 분산시켜서 그 남는 코를 좀 분산해서 중간중간에 더 끼워 넣어 주세요. 그렇게 해서 간격을 맞춰서요. 구멍은 이렇게 사슬 2개 정도로 요 정도 크기로요. 네. 그래서 2칸을 건너갈 거기 때문에 짧은뜨기는 5코가 되겠죠. 그래서 5코를 뜨고 사슬 2개를 뜨고 2칸을 건너가는 식으로 한 바퀴를 돌아옵니다. 근데 우리가 빼뜨기 기둥코 안 했기 때문에 약간 그 시작점에서 단차이가 조금 생길 건데요. 그렇게 그거 딱 맞추지 않아도 괜찮거든요. 그냥 이거 끈 당겨서 어차피 오물이면 진짜 티가 안 나요. 그래서 그런 부분 너무 신경 쓰지 마시고 그냥 좀 단차이 생겨도 괜찮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구멍 만들어 봅니다. 네, 구멍을 다 만들고 여기 처음 시작했던 자리까지 이렇게 딱 왔어요. 네, 여기부터는요, 이제 이렇게 가는 거예요. 여기 사슬 2개 부분을 통으로 이렇게 감싸서요. 그러니까 코 가를 필요 없습니다. 통으로 감싸서 짧은뜨기 2개 이렇게 뜨고 그 다음 거부터 코 머리에 이렇게 5코 이렇게 가는 거죠. 그러면 코수의 변화가 없이 네, 구멍이 깔끔하게 이렇게 생기는 거예요. 네, 구멍 나죠? 그러면 거기다가 감싸서 2코 이렇게 해서 한 단을 뜨고요. 그 위로 6단을 더 그러니까 지금부터 이 구멍 위로 7단 정도면은 적당해요. 근데 여기가 끈을 끼워서 오므렸을 때 위에 좀 주름지는 부분, 프릴이 되는 그런 부분이죠. 그래서 뭐 실용적인 부분은 아니지만 여기가 너무 짧은 것보다는 좀 그래도 풍성해야 나중에 모양이 더 예쁘더라고요. 네, 그래서 7단 정도 떠주시면 되겠어요. 네, 이렇게 구멍 위로 7단 이렇게 떴고요. 여기 단 차이가 나서 구멍 위치 살짝 어긋나 보이는 부분 있죠? 여기까지 왔을 때 그거에서 여기 딱 가운데 지점 정도 여기에서 마무리를 할게요. 네, 여기까지 왔을 때 이제 마지막 부분에도 약간 이렇게 단 차이가 있죠. 근데 우리가 빼뜨기 기둥코를 안 하면서 떴기 때문에 네, 그 이음선이 없는 대신에 이제 요게 약간의 단점이죠. 이 부분을 이제 이렇게 해서 마무리를 지어야 되는데요. 빼뜨기하고 매듭 짓고 실을 자르면 그 자리에 약간 그 끝선이 좀 티가 나죠. 네, 그래서 조금 더 깔끔하게 예쁘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이제 돗바늘로 요 코 머리 모양을 똑같이 만들어주면서 여기서 마무리를 하는 방법. 그거 알고 계시면 네, 그렇게 하시면 되겠고요. 한번 보여드릴게요. 여유분을 약간 뭐 한 10cm 정도만 있으면 돼요. 이렇게 자르고요. 실을 그대로 다 빼면 이제 풀어지지는 않죠. 네, 이렇게. 그래서 이거를 돗바늘에 끼웁니다. 네, 벨벳 실은 이렇게 2가닥으로 돼 있어가지고 이렇게 자르면 잘 갈라져요. 근데 이렇게 잘 모아서 딱 꽉 눌러 잡으시고요. 바늘 귀를 여기다 이렇게 대고 손가락 살을 살짝 벌리면서 이렇게 밀어 넣으면 끝이 막 갈라지고 또 굵은 실도요 잘 넣을 수가 있어요. 근데 끝이 조금이라도 보이는 상태에서는 이걸 아무리 비비 꼬아서 모으려고 해도 특히 이런 벨벳 실은 안 되죠. 여기서 막 실이 계속 풀리거든요. 그래서 되도록 이 자른 단면을 끝에를 만지지 마시고 이렇게 손가락 사이에다가 완전히 안 보이게 꽉 눌러서 잡으세요. 그리고 거기에다가 이렇게 돗바늘을 대고 요렇게 벌려서 딱 넣으면 잘 들어가져요. 네. 이렇게 넣으시고요. 얘를 이제 마지막 코가 여기 있죠. 그리고 그 다음 코 하나 건너고 그 다음 코에 이렇게 겉에서 안쪽 방향이에요. 요렇게 바늘을 넣고요. 이 실이 요 구멍에서 나왔죠. 여기. 글로 다시 넣어주는 거예요. 얘를. 이렇게 해서 이 마지막 코예요. 마지막 코의 바깥쪽 한 가닥에 바깥쪽 한 가닥 이렇게 넣었어요. 그러면 지금 이제 벨벳 실이라 이 재질 때문에 크게 티나지는 않지만 이렇게 한번 보세요. 보이세요? 네. 코 머리가 그대로 똑같은 모양으로 이어졌죠? 네, 그래서 가방이나 모자를 이렇게 원통형으로 떴을 때 마지막에 이제 이런 식으로 마무리를 하시면 매듭 있는 것보다는 좀 더 예쁘게 마무리가 될 수가 있습니다. 요거는요 안쪽에다가 잘 숨겨 주셔야 돼요.
밑으로 이렇게 일자로 쭉 넣어도 되고 옆으로 이렇게 하셔도 되고요. 편한 방법으로 실끝을 여기서 따로 더 뭐 매듭을 짓고 그러지 않아도 실 숨기는 것만 잘 하셔도 풀어지지 않습니다. 괜찮아요. 이렇게 쭉 넣어서 실을 잘 숨기고 여기를 바짝 딱 잘라서 정리했어요. 그리고 네, 저는 지금 안쪽에 실이 네, 마지막 볼이 거의 지금 이게 세 번째 볼에서 여기 끝단에 여기 위에 조금 뜰 때 약간 두 볼하고 조금 더 이렇게 들어간 상황이고요. 이만큼 남아 있거든요. 그래서 핸들까지 뜨고도 좀 남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벨벳실 3볼이면 완성을 할 수가 있을 것 같고, 혹시 조금 느슨하게 떴거나 아니면 코를 더 늘려서 요 가방 크기를 좀 더 크게 하셨다면은 또 실 소요량이 달라질 수 있겠네요. 네, 이제 핸들을 들 건데요. 핸들은요, 타원형으로 짧은뜨기 2단만 뜨면 됩니다. 네. 요 얘기만 딱 들으셔도 그냥 도안 없어도 아마 잘 경험이 있는 분들은 잘 하실 거예요. 네. 핸들의 길이는요, 저는 이렇게 토트백으로 짧게 귀엽게 이렇게 딱 드는 스타일로 할 거거든요. 네, 지금 요거 가방의 둘레가 제 거는 52cm예요. 그럴 때 이렇게 짧게 딱 드는 스타일은 핸들을 저는 지금 35cm만 하려고 해요. 35cm 중에서도 양옆에 약간 여유분으로 좀 밑으로 내려서 꿰맬 거예요. 그래야 튼튼하니까. 그래서 딱 드는 부분은 한 30cm 정도 이렇게 저는 짧게 할 거고요. 취향에 따라서 아니면 또 뭐 조금 더 여유 있게 이렇게 팔에다가 이렇게 걸치고 싶다 하실 때는 한 40cm 그렇게 하셔도 되겠고, 요 둘레가 저보다 이제 가방이 좀 더 크다 할 때도 약간 그 비율에 맞게 길이는 좀 조절을 하셔야 되겠죠. 네. 근데 저는 여러 번 요 스타일 가방을 여러 번 떴는데요. 저는 그냥 짧고 귀엽게 하는 게 더 마음에 들더라고요. 얘를 이제 이렇게 싹 오므리면은 되게 복조리 모양으로 귀엽게 나올 거거든요. 아무튼 그렇고요. 그리고 처음에 이제 시작하실 때 실을 요 정도 나중에 이걸로 꿰매야 돼요. 그래서 꼬맬 실 좀 이렇게 남기고 여유를 주고 시작을 해주세요. 이렇게 잡고요. 매듭을 짓고, 그죠? 이렇게 짓고요. 이 사슬 개수 안 세어 보셔도 됩니다. 왜냐하면 뜨는 사람마다 이 손땀도 다르고요. 원하는 그 길이도 다 다를 거잖아요. 그래서 원하시는 그 길이만큼 네, 자에다 대고요. 코수 안 세어 보셔도 괜찮아요. 이렇게 사슬코를 잡아주세요. 네, 이렇게 좀 너무 당기지 않고요. 편안하게 이렇게 쭉 폈을 때 길이를 한번 보시고, 저는 원했던 이제 35cm가 됐습니다. 이 중에서요, 바늘 바로 밑에 있는 거 하나는 기둥코로 쓰는 거예요. 맨 처음에 기둥코 필요하잖아요. 바늘에 걸린 것은 항상 코수에 포함이 아니고 그 밑에 거 한 개는 기둥코예요. 그래서 그 밑에 바늘 아래로 2번째 코에 넣어서 짧은 뜨기. 이렇게 해서요, 타원형으로 하실 때 일단 코마다 하나씩 쭉 끝까지 가야 되죠. 네, 마지막 자리에 오면요, 요 한 코에 짧은뜨기를 5개 뜨는 거죠. 같은 구멍으로 또 들어가서 2번째 또 들어가서 3번째 계속 이렇게 같은 자리에 뜨면 자연스럽게 여기가 동그랗게 돌아가지면서 방향을 이제 이렇게 반대로 잡게 되죠. 그리고 요 실은 사실 이제 요게 필요가 없을 경우에는 요 정도 감싸다가 자르잖아요. 그런데 요게 이제 나중에 꿰맬 때 필요하기 때문에 뒤로 이렇게 빼놓고요. 감싸지 마시고 네, 그대로 두고 요쪽에 반대편에 이렇게 사슬코 잡은 거에서 실이 이렇게 남아 있죠. 네, 자리가 하나씩 있을 거예요. 대칭으로 똑같이 한 코에 하나씩 끝까지 갑니다. 네, 이제 이렇게 쭉 왔죠? 여기가 이제 첫 코 떴던 자리예요. 여기 가장자리에 이렇게 툭 튀어나온 것은 기둥코고요. 일자로 이렇게 하나 실 한 가닥 남아 있거든요. 여기가 맨 처음에 첫 코를 떴던 그 자리예요. 여기에 처음에 하나 떴기 때문에 4개만 더 뜨면 되겠죠. 이 반대편 둥근 부분에 우리가 5개 떴잖아요. 똑같이 맞춰주려면은 마지막에 이쪽에는 4개만 더 뜨면 됩니다. 하나, 둘, 셋, 4개.
그리고 빼뜨기 기둥코 없이 그냥 돌아갈게요. 왜냐면 이쪽 끝쪽이요. 가방의 안쪽으로 내려서 다를 거라서 사실 보이지 않는 부분이기도 하고요. 빼뜨기 기둥코 꼭 그렇게 하지 않아도 모양에 또 큰 차이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구별하기가 또 쉽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그냥 여기 첫 코 있죠? 첫 코의 머리로 이렇게 타고 올라가는 거예요. 가서 첫 코에 하나 뜨고 그 옆에도 하나, 이렇게 하나씩, 한 코에 하나씩 또 끝까지 또 뜹니다. 쭉 가다가요. 여기 이제 둥근 부분에서는 코를 늘려줘야 되겠죠? 코 늘리지 않고 여기서 만약에 하나씩만 뜨면 이렇게 말릴 거잖아요. 그래서 원이 조금 더 넓어져야 되기 때문에 여기선 코가 늘어나야 돼요. 그래서 이 둥근 부분에서요. 정확히 어떤 자리인지 이렇게 코 구별이 좀 어려우실 수도 있어요. 요게 또 이렇게 복실복실한 실은 또 잘 안 보이기도 하잖아요. 하지만 그냥 딱 가운데 자리를 찾으세요. 그래서 제일 중심으로 보이는 거, 얘를 기준으로 그 하나 앞에부터 코 늘리기를 하시면 돼요. 둘, 둘, 둘. 이렇게 세 번만 코를 늘려주세요. 둘, 둘, 둘. 자, 요렇게요. 한 구멍에 두 개씩 세 번 뜨면 여기가 동그랗게 이렇게 타원형이 조금 더 넓어졌죠? 네, 도안 지금 가지고 계신 분들은 도안 그림하고 비교해 보셔도 네, 똑같은 모양일 거예요. 네, 둘, 둘, 둘. 그래서 이제 반대편에도 다시 한 코에 하나씩 또 쭉 뜹니다. 요 실은 그대로 그냥 뒤에다 이렇게 놔두세요. 예, 반대편 끝에도 마찬가지로요. 정확히 어디에서 코 늘려야 될지 찾기가 어렵다. 도안하고 이렇게 매치가 잘 안 된다 하시면은요. 그냥 눈으로 이렇게 딱 봤을 때 딱 가운데 코를 먼저 찾으세요. 그리고 그거보다 하나 앞에 여기부터 둘, 둘, 둘 이렇게 코 늘리기 해주세요. 그러면 이렇게 짧은뜨기 두 단으로 해서 핸들은 이렇게 해서 마무리를 하는 거예요. 네, 이렇게 왔고요. 핸들을 이런 식으로 떠서 가방의 겉에서 보이게 우리가 꿰맬 때도 있죠. 그런 식으로 만들 때는 아까 마무리하는 방법, 돗바늘로 마무리하는 방법 보여드렸죠. 그것처럼 끝에 매듭 자국 없이 요 코 모양 그대로 이어지게 그렇게 마무리를 하시면 더 예쁘겠고요. 사실 이거는 이렇게 엎어서 가방의 안쪽으로 이렇게 들어갈 거예요. 그래서 뭐 꼭 그렇게 안 하셔도 되고 일반적으로는 이렇게 하죠. 여기서 이제 마무리할 때 바로 다음 코에 빼뜨기로 붙이고 그리고 실 풀어지지 말라고 이렇게 매듭 한 번 더 해서 여유분 남기고 자릅니다. 이때도 꿰멜실 필요하니까 뭐 한 30cm 정도 이렇게 남기고 잘라주세요. 네, 두 단을 떴기 때문에 처음에 예상했던 길이보다는 약간 더 길어졌을 거예요. 네, 그래도 괜찮아요. 이거를 꿰맬 때요. 여유분이 좀 필요하거든요. 요 끝선을 딱 맞추는 게 아니라 네, 요 정도가 가방의 안쪽으로 이렇게 들어가게 될 거예요. 네, 그래서 혹시 예상보다 약간 더 길거나 짧거나 해도 꿰맬 때 요 여유분을 조금 더 줘도 되고 아니면 조금 더 위로 올릴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약간은 조절할 수 있는 그런 여유분이 있습니다. 네, 아직은 이제 연결하지 않고 요거는 일단 놔둘게요. 놔두고 여기를 이제 우리가 펄을 이렇게 감쌀 거죠. 사실 이대로 그냥 마무리를 해도 되지만 겨울이기 때문에 좀 더 이렇게 풍성하고 따뜻한 느낌을 내기 위해서 펄얀을 이용해서 이 핸들에다 감싸줄 거예요. 네, 저는 벨벳 베이지 색상의 요거 슈퍼밍크라는 실 8번을 이용할 거고요. 뭐 이런 종류의 실들은 여러 브랜드가 있죠. 다양하게 네, 가방 색상에 어울리는 걸로 이렇게 선택을 하시면 되겠어요. 그리고 요거는 이제 바늘은요. 대바늘 7mm 바늘을 이용해서 겉뜨기만 해서 가터뜨기로 만들 건데요. 저는 해봤을 때 대바늘로 했을 때가 결이 좀 더 가터뜨기 무늬 아시죠? 이렇게 라면 무늬 일렬로 이렇게 쭉 나오기 때문에 이 결이 조금 더 예쁜 것 같아서 네 그렇게 하는 거고요. 대바늘을 혹시 한 번도 안 해보셔서 요게 좀 어려울 것 같다 하시면 그냥 코바늘 제일 굵은 거 네, 10호 같은 걸로 네, 해서 그냥 이렇게 쭉 사슬코 잡아가지고 간단하게 짧은뜨기만 해서 네, 좀 쉽게 그렇게 하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 더 익숙한 방법으로 하시고요. 저는 이제 혹시 대바늘을 안 해봤지만 아니면 익숙하진 않지만 그래도 한번 해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한번 그 과정을 보여드릴게요. 그리고 이제 요거를 만드실 때 우리가 이제 핸들을 이렇게 떠났잖아요. 여기서 끝에서 한 5cm 정도는 여유분을 남겨두세요. 그래서 요 가운데 부분만 포로 감쌀 거예요. 끝까지 다 가면 안 되겠죠. 여기 꿰맬 여유분도 있어야 되고 가방 위로 올라오는 부분도요. 너무 꽉 이렇게 털이 채워져 있는 것보다는 약간 끝에 좀 여유분 있는 게 좋거든요. 그래서 5에서 7cm 정도는 비워두세요. 양쪽 옆에. 그래서 가운데 요만큼만 뜨면 되거든요. 네, 그것도 코수 안 세어보셔도 되죠. 그냥 길이를 이렇게 보시는 거예요. 그리고 대바늘로 이제 하실 때요. 처음에 코 잡은 상태보다 뜨고 나서 보면 더 길어져 있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코를 이렇게 아주 많이 잡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이제 코를 잡으실 때요. 요거 보세요. 요거 내가 완성하고 싶은 그 길이에 3배 정도 여유를 두고 그 자리에서 첫 코를 만들면 코 잡는 과정에서 요 실이 점점점 줄어들잖아요. 네, 근데 완성하려는 길이의 3배 정도면 딱 적당히 맞아요. 네, 대체로 그렇더라고요. 여기에서요, 이게 한 번 더 여유분을 줄게요. 왜냐면 우리 이제 양쪽 옆에 이렇게 꿰매야 되기 때문에 그때 또 여유분이 필요하죠. 그래서 완성하고 싶은 길이의 4배 만큼 이렇게 여유분을 주고 그 자리에서요. 첫 코를 만드는 쉬운 방법은 보세요. 이게 매듭을 하나 짓는 거예요. 이렇게 실을 겹쳤죠. 위에 있는 게 내려가서 이렇게 고리를 만들면서 올라옵니다. 그냥 묶는 거예요. 이렇게 한번 묶은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고리가 하나 생기죠? 요게 첫 코. 이렇게 만드시면 돼요. 그리고 바늘에 끼웠을 때 이 끊어진 쪽이 내 엄지에 걸리게 잡으시는 게 좋아요. 왜냐면 여기서 코를 만들 때 엄지 쪽에 있는 실이 좀 덜 들어요. 이쪽 검지에 걸려 있는 실이 바늘에 이렇게 감기면서 고리가 되거든요. 그래서 이쪽이 더 들어가요. 그러니까 반대로 바꿔 잡았다고 해서 모양이 이상하거나 뭐 달라지진 않는데 코 잡다가 모자랄 확률이 좀 더 높겠죠. 바꿔 잡았을 경우에. 그래서 항상 그냥 저는 습관적으로 끊어진 쪽이 엄지에 걸리게 이렇게 잡습니다. 그래서 엄지검지를 위에서 아래로 이렇게 넣고 이렇게 만들어 보면 이제 Y자 같은 그런 모양이 돼요. 그러면 엄지 쪽에 있는 요 고리를 하나 걸고 검지에 있는 실을 하나 걸어서 이게 엄지 쪽 고리 가운데로 밑으로 이렇게 나오는 거죠. 나오면서 엄지를 빼요. 빼고 그대로 여기를 당겨줍니다. 보세요. 검지에 있는 실은 그대로 걸려 있어요. 그쵸? 네. 요게요. 처음에는 아마 잘 안 되실 거예요. 이렇게 내려오거든요. 그러면 다시 이렇게 잡아줘야 되잖아요. 그럼 한 코 잡을 때마다 그렇게 하면 이렇게 막 놓고 이렇게. 그러면 속도도 안 나고 또 일정한 힘 조절을 하기가 좀 더 어렵겠죠. 그래서 이게 연속 동작이 되려면 최대한 가까이 잡는 거예요. 가까이 잡고 엄지검지 넣어서 이렇게 좀 바짝 잡으시고요. 여기는 검지는 그대로 걸려 있는 거예요. 엄지 한번, 검지 한번 걸어서 엄지 쪽 고리 밑으로 이렇게 빠져나오는 거죠. 엄지만 빼서 바로 그 밑에를 당겨주세요. 그리고 다시 이렇게 연속 동작이 되는 거예요. 보면 엄지만 움직여주면 돼요. 그쵸? 얘를 너무 심하게 당기면요. 바늘에서 이렇게 한번 해보세요. 이게 잘 안 움직여질 정도로 당기는 분들이 가끔 계시더라고요. 그러면 뜰 때 되게 힘들겠죠. 첫 단을 뜰 때 지금 이 바늘도 좀 통통한 편이잖아요. 이게 막 바늘이 잘 안 들어가요. 너무 뻑뻑하면. 그러면 안 되니까 이렇게 움직여 보세요. 했을 때 좀 잘 쉽게 움직여진다 하는 정도. 네. 그래서 너무 콱콱 당기지 마시고요. 네. 이렇게 해서 코를 잡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제 코를 얼만큼 잡아야 되지 하고 보실 때요. 지금 이렇게 하시면 돼요. 요게 이렇게 쫌쫌이 걸려 있는 상태로 보면 나중에 너무 길어지거든요. 근데 이거를 쫙 이렇게 펼쳐 보세요. 이렇게 펼친 간격이 나중에 바늘에서 빠졌을 때의 간격이 될 거예요. 이렇게 해서 여기다 대보는 거예요. 네, 이런 식으로 해서 요게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양쪽 옆에 여유분 이렇게 빼고 가운데 요 정도 길이 될 때까지 이렇게 대보면서 이렇게 해서 코를 잡으세요.
네, 저는 코를 요 정도 잡았고요. 여기 이제 남은 실 있잖아요. 요거는 나중에 꿰맬 때 필요할 수도 있고 필요가 없을 수도 있어요. 근데 아직은 남겨두세요. 그리고 이제 꿰맬 실이 필요할 때 그때 쓰고 남은 실을 안쪽으로 나중에 정리해 주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얘를 살짝 이렇게 묶어 놓으세요. 그리고 이제 요걸로 뜨는 거죠. 혹시 코바늘로 하시는 분들은 좀 굵은 바늘 이용해서 사슬코를 요만큼 필요한 만큼 잡아서요. 짧은뜨기 쭉 하시면 되는데 코바늘로 하건 대바늘로 하건 이런 종류의 실은 재질 특성상 구멍이 잘 안 보이죠. 그런데 제가 두 가지 다 해봤을 때 느낀 것은 대바늘이 좀 더 편해요. 어차피 보이지 않는다면 대바늘은 이렇게 바늘 잡아보시면 지금 느껴지실 거예요. 이 실의 가운데 요 심지가 있잖아요. 그래서 아주 안 보이는 건 또 아니거든요. 만져보면 이렇게 한 코씩 한 코씩 요 검지가 이렇게 밀어줄 수가 있어요. 네, 그래서 코를 놓치지만 않으면 되거든요. 그래서 뜨는데 코바늘은 아마도 진짜로 안 보일 거예요. 그래서 코바늘도 근데 아주 정확하지 않아도 괜찮죠. 그냥 요 핸들을 감쌀 수 있는 그 정도 폭으로 그냥 이렇게 모양만 대충 나오면 되기는 해요. 그래서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네. 좀 더 익숙한 방법으로 하시면 되겠어요. 하지만 저는 대바늘이 좀 더 낫다고 느꼈기 때문에 이거를 추천드릴게요. 이렇게 해서 이제 겉뜨기만 하시면 되는 거예요. 이렇게 찌르고 요 실을 그러니까 이 실을 묶어 놓지 않으면요 또 언뜻 보고 이걸로 막 뜰 때가 있어요. 뜨다 보면 실이 왜 끊기지?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남은 실이 좀 길 때는 이렇게 묶어서 좀 구별을 해 놓으시고 네, 근데 이것도 너무 꽉 묶어 놓으면 요 털 때문에 엉켜요. 그냥 대충 슬쩍 이렇게 구별만 해 놓으시고요. 요걸로 뜨는 거예요. 걸어서 그 밑으로 이렇게 걸고 나오는 거죠. 나와서 여기서 하나 넘겨주는 거예요. 이렇게. 그리고 이때요, 첫 코를 떴을 때 요거 있죠. 요게 일로 이렇게 넘어오면은 여기서 이상하게 첫 코가 이렇게 쑥 풀릴 때가 있어요. 요거 이렇게 넘기지 마시고요. 원래 있던 자리 그대로 두고 여기 조금 너무 느슨한가 뭔가 이상하다 싶어도 그냥 그 모양 그대로 두고 다음 거 뜨세요. 그러면 안 풀려요. 네. 그래서 감고 걸어서 밑으로 나오면서 그죠? 그리고 얘를 넘기는 거예요. 또 해볼게요. 근데 여기서 뜨지 않고 그냥 쑥 빠지는 코가 있거나 또 뜨다 보면요. 지금 요 바늘에 걸려 있는 거기에다가 이렇게 정확히 바늘이 이렇게 들어가야 되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라 막 이렇게 그보다 하나 밑에 단으로 이렇게 바늘을 넣었다든지 그러면 나는 떴다고 생각했는데 요 코가 걸리지 않은 상태로 이렇게 빠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갖고 나중에 다 떠났는데 중간에 어딘가에 구멍이 난다든지 그런 당황스러운 일이 혹시 생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냥 혹시 그냥 지금 보고 계시다면 보기에는 되게 어려워 보일 수 있지만 만져보면 느낌이 다 있어요. 그렇게 생각만큼 어렵지는 않으실 거예요. 빠뜨리지만 않으면 돼요. 지금 바늘에 걸려있는 정확히 요 코 있죠? 그 코에다가 딱 걸어서 한 코씩만 이렇게 떠주시면 돼요. 네. 이것만 잘 하시면 돼요. 코를 놓치지만 않으면 됩니다. 그리고 대바늘에 아직 익숙하지 않으실 때는 이렇게 굵은 바늘은요, 보세요. 앞에는 뾰족하잖아요. 근데 이 바늘의 이 굵기를 다 활용을 하셔야 돼요. 이렇게. 너무 촘촘하지 않게요. 근데 자꾸 요 앞쪽 끝에서만 자꾸 움직이면, 코가 더 잘 빠질 수도 있고요. 그리고 나는 빡빡하게 뜬 것 같지 않은데 왜 이렇게 자꾸 빡빡해지지? 할 때는요, 요 앞에서만 떴기 때문이에요. 더 가늘죠. 네, 그래서 나는 7mm 바늘을 선택했는데 앞쪽에서만 뜨면 그거는 7mm로 뜬 게 아닌 거죠. 그래서 자꾸 뻑뻑해지더라고요. 그래서 너무 끝에서 하지 마시고 충분히 요 바늘의 굵기를 활용을 해서 얘가 이렇게 걸고 나올 때 충분히 다 나오면서 이게 넘어가야 돼요. 이렇게. 네. 네, 마지막 코까지 놓치지 않고 정확하게 다 떠주시고요. 또 이제 이 실을 보시면 실 자체가 좀 이렇게 너비가 있잖아요. 여기 넓죠. 근데 대바늘을 혹시 끝이 뾰족한 바늘을 사용을 하면 뜨다가 요 실을 이렇게 가르는 경우가 또 가끔 있더라고요. 그러면
이게 갈라서 뜨면 이제 코를 놓친 것은 아니기 때문에 뭐 풀어지거나 그러진 않겠지만 자꾸 코가 늘어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막 이게 사다리꼴처럼 된다든지 처음에 잡은 코보다 너무 길어진다든지 그럴 수도 있어요. 그래서 코를 가르거나 또 빠뜨리는 코가 있지 않은지 그런 거 조금만 더 주의해서 집중을 해서 떠주시고요. 다시 이렇게 방향을 돌려서 아까랑 똑같이 첫 코부터 찌르고 감고 빼고 네, 이렇게 뜹니다. 요거를 언제까지 반복하시냐면요. 요거 우리가 떠놓은 핸들 있죠. 요걸 이렇게 한번 감쌀 수 있는 정도. 네, 요 폭의 2배하고 조금 더 여유분. 네, 그 정도요. 네, 이거는 앞뒷면 구별이 없기 때문에요. 꼬리실의 위치가 중요하지는 않습니다. 네, 적당히 뜨다가 이제 먼저 만들어 놨던 핸들을 이렇게 놓고요. 반 이렇게 접어 보세요. 이렇게 해서 감싸질 수 있는지 이렇게 보시고 살짝 지금 틈새가 약간 있는 것 같이 보이거든요. 전 지금 요때요. 이제 코막음을 하면서도 한 단이 더 생기기 때문에 그러면 이렇게 딱 맞는 사이즈가 될 것 같아요. 네, 코막음 하는 방법 보여드릴게요. 겉뜨기로 계속 이어서 뜨는데 처음에 하나, 두 코를 이렇게 뜨죠. 그러면 왼쪽 바늘이 오른쪽 바늘에서 먼저 뜬 코, 더 밑에 있는 코 있죠? 거기에 이렇게 위에서 아래로 들어가는 거예요. 이때도 바늘에서 훅 빠지거나 뭐 이렇게 놓치지 않도록 잘 여기 이렇게 잘 잡아주세요. 이렇게 해서 덮어 씌우는 거죠. 그 사이로 걸고 나오면서 얘가 빠지면 한 코가 없어지는 거죠. 그 다음에 하나를 더 뜨면 다시 또 2개가 되죠. 다시 먼저 뜬 코에다가 거꾸로 넣어서 그 사이로 오른쪽 바늘이 이렇게 코를 걸고 나오면 또 하나가 없어지고 이렇게 해서 한 코씩 한 코씩 덮어 씌워서 풀리지 않도록 코막음을 합니다. 코막음 할 때 너무 당기지 않도록 주의해 주세요. 이 폭이 달라질 수 있어요. 너무 당기지 않고 원래 뜨고 있던 그 간격 그대로 좀 맞춰 주시는 게 좋습니다. 이렇게 해서 끝까지 갑니다. 마지막에 이렇게 고리 하나가 남을 거예요. 그러면 여기를 이렇게 쭉 가면서 반 접어서 여기를 꿰매줘야 되죠. 그거를 요 같은 실로 해야 이렇게 티나지 않게 쉽게 꿰맬 수가 있겠죠. 그래서 꿰맬 여유분을요. 이 길이의 3배 정도로 잡아주세요. 네, 이렇게 해서 그 자리에서 자릅니다. 그리고 요 실끝을 고리 사이에 넣어서 쭉 통과시키면 여기가 더 이상 풀리지 않게 딱 매듭이 되겠죠. 그리고 여기는 이 실이 필요가 없을 경우에는 이제 나중에 이렇게 코 사이로 쑥 넣어서 숨긴 다음에 잘라 주시면 되고요. 아직은 놔두는 게요. 요거를 꿰매다가요. 이 실을 자꾸 같은 자리에서 바늘이 이렇게 걸려 있는 상태에서 좀 세게 당기다 보면은 툭 끊어질 때가 있더라고요. 네, 근데 실 특성도 이제 또 브랜드마다 다르기도 한데 그렇게 하다가 끊어지거나 아니면 뭐 여유분을 조금 예상을 잘못해서 쭉 하다가 실이 부족하거나 혹시 그럴 경우에 여기 남겨져 있던 실을 쓰면 되잖아요. 그래서 아직은 정리하지 마시고 놔두시고요. 네, 실 끝을 또 이렇게 끝이 보이지 않게 잘 잡으시고 바늘귀에다가 넣어 보세요. 네, 이렇게 돗바늘에다가 끼워 두고요. 떠났던 핸들을 이렇게 대고 이렇게 반 접어서 이쪽 끝에부터 하는데 이때요. 여기 양쪽 옆에 여유분을 똑같이 좀 잘 남겨주세요. 네, 자로 센치를 재보시고 딱 핀을 꽂아서 정확히 그렇게 하셔도 되고 눈으로 그냥 이렇게 보셔도 어쨌든 너무 차이 나지 않도록 양쪽 옆에 여유분이 비슷한 크기가 되도록 이렇게 맞춰 보세요. 그래서 시작점을 정하세요. 그래서 그 자리부터 요 꿰매는 거는요 뭐 특별히 어렵지 않아요. 그냥 이렇게 아주 촘촘히 안 하셔도 되고요. 네, 어차피 보이지 않죠? 구멍도 보이지 않고 네, 우리가 조금 틀려도 별로 티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갔다가 왔다가 이렇게요.
그리고요, 이것뿐 아니라 다른 거 연결하실 때도요, 우리가 뜨개 실로 뭔가를 꿰맬 때, 이렇게 할 때요, 여기를 이렇게 바늘을 자꾸 세게 막 이렇게 당기잖아요. 그럼 여기 있죠. 바늘에 걸려서 접힌 자리. 거기가 툭 끊어지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너무 여기 한 군데서만 힘을 주지 마시고요. 바늘이 통과해서 나오면 요 실을, 여기를 당겨서 이렇게 빼주세요, 실을. 네. 그래야 끊어지지 않고 잘 갈 수가 있어요. 이렇게 하고 또 찝어서 가고, 그리고 중간중간에 한번 이렇게 보세요. 요게 또 너무 이렇게 한쪽으로 이런 식으로 이렇게 밀리면 예쁘지 않겠죠? 끝선이 똑같이 이렇게 맞을 수 있도록 간격을 지금 맞게 잘 하고 있는지 중간에 한번 확인도 하시고요. 네, 이렇게 꽉 당겨 놓고 또 다음 칸에서 이렇게요. 만져보시면 제일 가장자리에 있는 한 코가 느껴지실 거예요. 그 부분에 바늘 넣으시면 되고요. 뭐 정확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그리고 굳이 이것까지 콕 찝지 않아도 돼요. 얘를 그냥 바늘이 통과하지 않아도 괜찮고요. 가다가 제일 끝에 가서 여기만 이제 고정할 수 있도록, 왜냐면 양쪽 끝에를 고정하지 않으면 이게 이렇게 당기면 쑥 빠져나오고 이런 식으로 밀리면 또 안 되겠죠. 네, 그래서 위치가 왔다 갔다 밀리지 않도록 해야 되기 때문에 양쪽 끝에는 한 번씩 이거 핸들까지 같이 이렇게 두껍게 푹 찔러서 네, 그렇게 고정해 주시는 게 좋아요. 네, 옆선을 쫙 연결하면서 끝까지 왔고요. 요때 다시 한번 보세요. 양쪽 옆에 남아있는 네, 길이가 비슷한지 이렇게 보시고요. 그거 맞춰 보시고 여기서요 이제 푹 이제 요거까지 다 통과하게끔 여기 끝에가 밀리지 않게 이제 완전 고정을 해주는 거예요. 이렇게 푹 찔러서 나갔다가 그 옆에 칸으로 다시 이렇게 들어옵니다. 그래서 여기서 같이 연결을 해줬기 때문에 이제 이 위치가 이제 밀리지는 않을 거예요. 이렇게 오면요, 한 번만 이렇게 찝어 주셔도 돼요. 그리고 이제 매듭을 짓잖아요. 매듭 질 때 요 실끼리만 이렇게 묶으면 코 사이로 빠져버리겠죠. 그래서 옆에 있는 다른 실을 하나 이렇게 하나 찝어서 이렇게 걸으세요. 걸고 쭉 나오다가 요 고리 사이로 다시 한번 통과. 이렇게 해서 묶어줍니다. 네, 옆에 있는 코를 하나 걸고 묶어주는 거예요. 그럼 이제 풀리지 않겠죠? 그리고 실 끝을 이 속으로 그냥 쑥 이렇게 몇 담 떠서 이렇게 쑥 넣어주세요. 이렇게. 코가 안 보이는 실들은 뜰 때 좀 불편하기는 해도 꼼꼼하게 하지 않아도 티나지 않는다는 그런 장점이 또 있죠. 네, 이렇게 쑥 들어와서 그 자리에서 자르면 실 정리도 됐어요. 그리고 아까 이제 여기 처음에 코 잡고 남았던 실 남겨둔 거 있었죠? 얘도 이제 풀어서 얘도 정리를 해야 되잖아요. 정리하기 전에 이쪽도 여기 한번 이렇게 딱 찝어주는 거예요. 찝어주고 매듭 져서 실자락을 숨깁니다. 네, 이렇게 복실복실한 이제 퍼 핸들이 완성이 됐어요. 그리고 이거를 가방에다 이제 고정을 해야 되죠. 우리 가방 떴을 때요, 그 약간 단 차이 있었던 부분이 있었어요. 이렇게, 그죠? 그리고 여기가 이렇게 마지막에 마무리했던 자리예요. 근데 사실 뭐 언뜻 봤을 때 크게 티나지는 않지만 네, 이 부분이 조금 이렇게 줄이 맞지가 않잖아요. 그래서 얘를 옆선으로 이렇게 옆으로 가게 보낼게요. 그래서 여기를 기준으로 해서 그 안쪽에다가 이 핸들을 이렇게 다는 거예요. 근데 핸들에 보시면 이 짧은뜨기의 코 머리들이 이렇게 나란히 보이는 부분, 여기가 겉면이죠. 그리고 뒷면은 약간 결이 달라요. 코 등이 보이기 때문에 이렇게 올록볼록 하거든요. 근데 이왕이면 겉에서 이렇게 잡았을 때 뭐 보이는 부분이 길진 않지만 요 겉면이 나오는 게 좋겠죠. 그래서 겉에서 이렇게 겉면이 나오려면 이렇게 이제 꿰맬 자리에다 대볼게요. 우리가 꿰맬 때는요, 이렇게 이제 뒤집어서 안쪽을 보고 꿰매게 되죠. 네, 그래서 이 떠놓은 핸들의 뒷면을 보셔야 되는 거예요. 꿰맬 때 그냥 이렇게 앞면을 보고 이렇게 하시면 나중에 겉에서 뒤집힌 모양이 나오기 때문에, 그렇죠? 결을 한번 확인을 하시고 여기다 이렇게 대보세요. 그리고 이 길이가 처음에 예상했던 길이랑 약간 달라질 수도 있잖아요. 우리가 만들다 보면 그게 맞는지
양쪽 옆에 여기 이렇게 핀을 하나 찝어서 이렇게 임시로 고정을 해 놓은 상태에서 내가 원했던 그 끈 길이가 맞나 이렇게 한번 보세요. 그럼 이제 여기서 여유분을 뭐 좀 긴 거 같으면 약간 더 내려서 이렇게 달아도 되고, 그죠? 좀 생각보다 짧다 그러면 더 이제 위로 좀 올려서 여유분을 조금만 줘도 되겠죠. 네, 그렇게 약간 여기 조절할 수 있는 그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보시고요. 이제 안쪽으로 이렇게 내려서 다를 거예요. 그리고 이제 보시면 우리가 짧은뜨기를 한 방향으로만 계속 이어서 뜨면요, 이게 완전 수직이 아니라 이 결을 보시면 약간 오른손으로 뜨면 오른쪽 방향, 왼손으로 하시는 분들은 왼쪽 방향으로 약간 사선으로 기울어져 있는 게 느껴지실 거예요. 예, 그게 이제 좀 덜한 분도 있고 더 많이 기울어진 분들도 있고 그래요. 근데 이런 거를 꿰맬 때 이렇게 보시고 그 결에다가 그 라인에다가 맞추면 핸들이 삐뚤어지게 그렇게 달리게 돼요. 그래서 그거 주의하셔야 돼요. 그래서 볼 때요, 요 결을 따라가는 게 아니라 수직이 돼야 됩니다. 수직. 네, 약간 삐뚤어지더라도 이 결하고 안 맞는 것 같지만 사실은 요렇게 달아야 여기가 직각. 요 선을 보세요. 요 선. 요 가방의 맨 끝단 있죠. 끝단이고 요게 핸들의 옆선이죠. 그게 여기가 직각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 결의 짧은뜨기 결에 맞추면 이런 식으로 기울어지죠. 그럼 여기가 직각이 아닌 걸 확인할 수가 있어요. 그런 식으로 보시는 거예요. 요렇게 해서 직각이 되게끔 요 각이요. 그렇게 해주세요. 그래서 이렇게 되고요. 꿰맬 때 사실 지금 같은 경우는 이런 실은 뭐 크게 티가 나지도 않고 색깔도 같고 그리고 또 안쪽이라서 꿰매는 게 뭐 그렇게 까다롭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이제 원칙적으로요, 겉에서 봤을 때 바느질한 실이 보이지 않고 될 수 있으면 티나지 않게 하는 게 좋잖아요. 그리고 이게 이제 어떤 경우에는 왜 이렇게 겉에 달리는 경우도 있죠. 겉에다 이렇게 꿰매야 될 때. 그럴 때 보시면, 보세요. 예를 들어 지금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바탕실하고 떠서 이런 식으로 감침질로 이렇게 꿰매면 이 연결한 실이 이렇게 보이게 되겠죠. 그쵸? 그래서요, 이럴 때 이 코 머리를 통과하는 거예요. 짧은뜨기의 코머리를 이렇게 통과해서 나갔다가 다시 요렇게 들어오고 또 요렇게 나가고 들어오고, 그러면 바느질 선이요, 코머리를 감싸지 않고 그 바로 밑에 여기를 지나면서 이렇게 바느질 선이 생기거든요. 그러면 꿰맨 티가 나지 않게 좀 깔끔하게 꿰맬 수가 있어요. 그래서 지금 안쪽에서 할 때도 그런 방식으로 할게요. 이렇게 놓고요. 여길 한 바퀴를 이렇게 다 돌 거예요. 그래야지 튼튼하겠죠? 네. 이렇게 해서 지금 꿰매고 있는 요 실자락이 있는 그 바로 밑에 편물을 좀 이렇게 뜨는 거예요. 겉에까지 바늘이 쑥 나가지 않습니다. 요렇게요. 요렇게. 보세요. 네. 그리고 이게 겉에서도 볼게요. 티나지 않죠? 겉에는 보이지 않죠? 네. 겉에서 티나지 않도록 안쪽에서 이렇게 살짝 이렇게 한 코를 떠요. 그리고 그 옆에 핸들의 코머리를 이렇게 통과해서 나와요. 그리고 그 옆에 코로 또 다시 이렇게 나가요. 코머리를 통과해서 나갑니다. 그리고 나갔을 때요, 여기를 살짝 들어보시고 요 실자락 바로 밑에를 또 이렇게 떠주세요. 이렇게 찝어주는 거예요. 겉에서 볼게요. 겉에 티나지 않죠? 꿰매는 실이 보이지 않죠? 이런 식으로 한 코씩 한 코씩 들어왔다 나갔다 하면서 이렇게 연결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가다 보면 이제 여기가 나오죠. 여기도 그냥 비워두면 여기가 이렇게 벌어질 거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되지 않도록 이렇게 나오면요, 여기 보세요. 그 바로 요 실에서 요 자리에서 너무 멀리 가면은 이렇게 듬성듬성 요 실이 막 보이고 그럴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멀리 가지 않고 이 실이 있는 바로 그 위치, 바로 밑에를 또 이렇게 떠주는 거예요. 두 가닥씩 해주세요. 이렇게 실 두 가닥이 걸리게끔 이렇게. 그리고 그 옆에도 한번 이렇게 한 코를 이렇게 떠주는 거예요. 이렇게 찝고, 우리 그 천을 바느질 할 때 공그르기 하듯이, 네. 공그르기 하면은 바느질 선이 보이지 않잖아요. 이렇게 하면 여기도 딱 붙고
안쪽에서도 꿰맨 게 티나지 않고 보세요. 겉에서도 티나지 않아요. 이렇게 됩니다. 네, 여기서 다시 한번 확인하세요. 여기가 직각이 맞는지. 네, 요게 이렇게 기울어져 있으면 핸들이 잘못 삐뚤어진 모양으로 붙게 된다는 거예요. 직각이 되도록 잘 맞춰주시고 또 그 밑으로 가면서 이렇게 코 머리를 통과해서 나가고 그 바로 밑에를 이렇게 제가 돌려 잡을게요. 그 바로 밑에를 또 실을 두 가닥 이렇게 집어주시고 네, 이렇게 해서 처음 시작한 지점까지 이렇게 한 바퀴 돌아갑니다. 네, 마지막에는요, 요거 매듭 질 때도 마찬가지로 옆에 있는 실을 하나 이렇게 걸어서 바늘이 나오다가 다 나오기 전에 요 고리 사이로 다시 한번 통과. 이렇게 해서 여기가 딱 묶어지도록 이렇게 해주세요. 그리고 요 실을 코 사이로 넣어서 숨겨주세요. 딱 하면 매듭도 보이지 않고요. 꿰맨 실이 지나간 자리도 보이지 않고 그냥 가방 위에 핸들이 얹어져 있는 것처럼 되게 깔끔하게 꿰맬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제 통과해서 실을 숨겼잖아요. 그럼 그 자리에서 바짝 이렇게 자를게요. 이렇게 됐고요. 겉에서 한번 볼까요? 네, 깔끔하게 됐죠? 이렇게 해서 반대편에도 반대편의 달 위치도 정확하게 이제 한번 봐주세요. 요게 또 위치가 어긋나면은 또 이상하겠죠? 네, 지금 이쪽에서 했으니까 정확하게 반이 되는 자리에다가 이렇게 대고 그리고 혹시 여기 꼬이지 않도록 그죠? 요게 이제 꼬인 상태로 이렇게 바느질 다 했다가 나중에 발견되는 경우가 또 가끔 있어요. 그러면 속상하죠. 네, 꼬이지 않도록 확인하시고 안쪽에다가 이렇게 자리 잡고 보세요. 여기 퍼 밑으로 요 간격 있죠. 요 나와 있는 간격 그게 양쪽이 똑같아야 예쁘겠죠. 그것도 확인하시고요. 이렇게 해서 안쪽에서 이렇게 보시고 같은 방법으로 꼼꼼하게 연결을 해주시면 됩니다. 이제 이 구멍 사이에 통과시킬 끈을 만들어야 되는데요. 사슬뜨기만 하시면 되고요. 요 길이를요. 딱 가방의 둘레만큼만 뜨세요. 여유분 막 더 길게 안 하셔도 돼요. 정말 딱 한 바퀴 가방 둘레만 돌 수 있는 정도. 왜냐면 이거를 이렇게 당겼을 때요. 양쪽 옆에 이렇게 끈이 늘어지게 되잖아요. 그게 너무 길면 좀 불편하기도 하고 보기에도 별로 안 예쁘죠. 그래서 더 길 필요가 없고요. 쫙 당겨서 가방을 열었을 때 가방 둘레만큼만 되면 되잖아요. 그래서 이게 더 이상 길 필요가 없습니다. 딱 맞아서 오므렸을 때도 이 늘어지는 이 부분이 길지 않도록 그렇게 해주는 게 좋아요. 처음에 이렇게 여유분을 약간만 남겨두세요. 나중에 양쪽 끝에 예쁘게 이렇게 스토퍼를 달아줄 거예요. 그래서 여유분 조금 필요하고요. 그 자리에서 이렇게 매듭을 짓고요. 사슬 개수 꼭 안 세어 보셔도 되고 길이만 잘 맞춰서 가방 둘레만큼 해가지고 먼저 떠났던 거랑 같은 길이로 해서 이렇게 똑같은 거 두 개를 만듭니다. 원하는 길이가 되었을 때 끝에 여유분 약간만 남겨주시고요. 요거를 그대로 당겨서 코 사이로 빼면 딱 매듭이 됐죠? 네, 요거를 이제 돗바늘에 끼워서요. 우리 만들어 놓았던 구멍에 통과시키는 거예요. 지금 이 패키지 그대로 하셨다면은 구멍이 12개가 있을 거고요. 또 사이즈가 다를 경우에 구멍 개수가 다를 수도 있겠죠. 네, 그래도 구멍 개수는 짝수로 맞춰 주시면 좋고요. 여기서 이제 볼게요. 옆선에서 시작해서 한 바퀴 돌아오는 거예요. 네, 요 핸들이 달려 있는 부분 여기에서 들어가고 그 옆으로 나오고 이렇게 해서 한 바퀴 돌아옵니다. 네, 이렇게 처음에 시작했던 자리 바로 옆에 자리로 이렇게 딱 실이 나오게 됐죠? 이거를 양끝을 이어줍니다. 묶어주세요. 매듭 바로 앞에까지 이렇게 오게끔 두 번을 묶어주세요. 그리고 이 상태 그대로 두면 좀 실정리도 그렇고 예쁘지가 않죠. 그래서 끝에다가 이제 그리고 이제 요 구멍 사이로 이렇게 쏙 이렇게 들어가 버리지 않도록 네, 이렇게 장식을 하나 달아줄 거예요. 요 두 가닥이 전부 한 번에 들어가기는 좀 어려우니까요.
한쪽씩 이렇게 나눠서 할게요. 돗바늘에 끼우고요. 좁은 쪽에서 넓은 쪽을 향해서 이렇게 나갑니다. 이렇게 끼워주세요. 그리고 나머지 한쪽도 이렇게 돗바늘을 이용해서 스트링벨이라고도 하고요. 네, 스토퍼라고도 하고요. 뭐 디자인은 또 다른 디자인도 있겠죠. 네, 저는 이제 패키지에 이렇게 생긴 스트링벨을 넣어드렸어요. 이렇게 넣고요. 여기 이렇게 좀 넓은 구멍이 있죠. 이거를 이렇게 통과해서 쑥 빠지지 않도록 여기다 매듭을 지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얘를 좀 이렇게 위로 좀 올려놓으세요. 올려놓고 여기 사슬끈 있죠. 이 사슬끈을 좀 포함을 해서 묶어주시면 매듭 크기가 적당하더라고요. 요 실끼리만 이렇게 묶으면요, 좀 위치를 딱 맞추기도 어렵고 이게 미끌미끌하기도 하고요. 이게 실이 누르면 누르는 대로 또 이렇게 눌리기도 하잖아요. 그래서 이게 잘 빠질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걸 좀 단단하게 하려면요, 요 사슬끈 떠놓은 거, 여기 지금 묶어진 매듭이 여기 있잖아요. 이거보다 조금 위에 거기를 포함해서 요게 매듭이 이렇게 딱 지어지면 그게 크기도 좀 더 커지고 매듭의 크기가요, 좀 단단하게 잘 묶이는 것 같아요. 요렇게요. 좀 두껍다 싶게 여기 매듭이 단단하게 이렇게 됐거든요. 됐을 때 요걸 내려보세요. 그리고 최대한 이 속으로 이렇게 쏙 넣어요. 네. 해서 여기 끝에를 자릅니다. 그리고 끝에 약간 조금씩 이제 남은 실자락들이 좀 보일 거예요. 요거를요, 라이터 있으시면 여기 끝에를 살짝 끌려주세요. 그래갖고 이렇게 딱 깔끔하게 마무리가 될 거예요. 이렇게 이제 좀 이렇게 당겨보세요. 네, 안 빠져나올 거예요. 이렇게 빠져나오지 않도록 매듭 크기를 적당히 잘 조절하는 거, 요게 또 조금 관건입니다. 완성도에서요. 네, 이렇게 되는 거죠. 반대편에도 똑같이 이렇게 돼야 돼요. 그러면 나머지 이제 요거 사슬끈이 하나 더 있죠? 요거를 또 바늘에 끼웁니다. 그래서 시작점을 잘 보세요. 이제 여기다 끼울 때요, 처음에 끼웠던 요거랑 같은 위치로 들어갔다 나왔다 똑같이 지나가야 돼요. 근데 이게 어긋나게 되면요, 양쪽에서 이렇게 당겨도 쉽게 잘 오므려지지가 않아요. 그래서 어긋나지 않도록 같은 구멍으로 들어가고 같은 구멍으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반대편이죠. 반대편에다가 이 구멍으로 이렇게 들어가고요, 일로 나오는 거예요. 보세요. 이렇게 똑같이 지나가게 되죠. 그 다음에 또 이렇게 들어가고 나오고 이렇게 되게끔요, 같이 지나가도록 해야 돼요. 이렇게 해서 또 한 바퀴 돌아옵니다. 그러면 여기 반대편에 이렇게 벨 달려있는 부분 있죠? 그 부분 지나갈 때 이 구멍에서 나왔죠? 이쪽으로 다시 들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그 옆에 자리로 나오면 보세요. 이렇게 지나가게 돼요. 이렇게. 그리고 또 한 가지 주의하실 점이요, 요 바늘 끝이 먼저 끼워 놓은 요 사슬끈을 이렇게 통과하지 않도록 이런 식으로 엮이면 당겨서 오므리기가 힘들 거예요. 이 끈끼리 서로 엮이면요. 그래서 바늘이 요걸 뚫어버리지 않도록 그거 주의해 주세요. 이렇게 해서 왔어요. 그 다음에 요거를 또 묶어야 되죠. 이게 묶기 전에, 고정하기 전에요, 한번 확인을 한번 해봅니다. 자, 양쪽을 이렇게 당겼을 때 쑥 쉽게 이렇게 오므라지는지, 그쵸? 잘 된 거예요. 그럼 어딘가 이렇게 걸리는 데가 없이 잘 통과가 됐다는 뜻이죠. 그리고 가방을 열 때도 이렇게 쉽게 이렇게 될 수가 있어요. 아주 부드럽게 잘 됩니다. 네. 이렇게 됐죠? 이제 반대편 끝에도 아까처럼 여기를 일단은 양 끝을 2번 묶어서 연결을 하고요. 그 다음에 스트링벨을 끼워서 매듭을 두껍게 만들어서 고정을 시켜줍니다. 네, 이렇게 해서 귀여운 복조리 가방을 완성을 해봤고요. 네, 퍼 부분은 핸들에 감싸지는 부분이 실이 조금만 들어가기 때문에 좀 양이 많은 그런 실일 경우에는 좀 꽤 남아 있을 거예요. 그때는요, 그냥 간단하게 겉뜨기로만 이렇게 해서 얇고 길게 이렇게 떠서요, 미니 목도리 한번 만들어 보세요. 그렇게 하면 목도리랑 가방이랑 세트로 또 그렇게 귀엽게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따뜻한 겨울 보내시고요. 저는 다음에도 예쁘고 쉽고 재밌는 아이템 또 준비해서 찾아볼게요. 감사합니다.